안녕하세요. 다바오네 집사 황서바오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퇴직연금이 확정 기여형인 DC형하고 확정 급여형인 DB형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가입하면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은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10년까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인천에 있는 H사를 퇴사했을 때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기 때문에 뭐 그 돈으로 어학연수도 가고 했으니까 아마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퇴직금은 가입이 아마 2011년도부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DC형하고 DB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다니던 회사가 2019년에 합병이 됐거든요. 진위에 있는 W사에 합병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평택에 있던 T사는 DC형하고 DB형을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DC형을 선택을 했었고, 현재 지금 재직 중인 회사 W사 같은 경우에는 DB형만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한테는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을 하는 게 개인한테 유리할까요? 사실 DB형을 운영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퇴직 시에 퇴직금이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는 시점에 평균 급여와 관계에 있는 것이니 현재의 시점에서 근무 기간이 사실 좀 길고 저연차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지나감에 따라서 임금 인상률을 이렇게 높게 기대를 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에는 DB형이 유리할 거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합니다. 즉 매년 임금 인상률이 높게 되면 그 임금 인상률만큼 근무 연수에 비례해서 사실 퇴직금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DB형이 유리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률만큼 충당금을 많이 쌓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유리한 구조는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DC형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체를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적립금으로 매년 12분의 1씩 DC형이 가입된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적립금을 납부를 합니다. 결국 퇴직 시에 근로자 운영 손익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퇴직금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주요 지표 중에 사실 최근 5년에서 10년 정도 연환산 수익률은 2.35% 또는 2.07%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제 사전 지정 운영을 시행한 이후에는 10.8% 정도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물론 23년에 한정했을 때 아마도 이건 재판단이긴 한데 23년에 미국 주식이 주가 상승이 높다 보니까 아마도 사전 지정을 하신 분들 중에 미국 주식이나 미국 펀드에 관련된 상품들을 선택한 경우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황소바우의 DC형 수익률은 어떨까요? 사실 DB형은 회사가 운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퇴직한 이후에 제 근무 연수에 비례해서 받는 부분이라 사실 제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DC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년 8월 13일자로 조회했을 때 수익률이 52.28%입니다. 운영일수는 1947일이고요. 아쉬운 건 사실 저도 이 퇴직연금이 2011년도부터 운영이 된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더니 일단 앱상에서 확인되는 거는 2019년도 그 합병 이후의 기록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일단 사실 최근 3년 동안의 기록을 보면 운영 이력, 변경 이력을 찾아봤더니 제가 21년에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를 참조를 해서 전기차 관련 그 펀드에 투자를 했었고요. 최근에 물론 그 퇴직연금에서도 ETF를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그건 최근의 일이고 사실은 그 삼성생명의 그 퇴직연금에서는 사실 펀드만 가입을 할 수 있어서 대부분 주로 펀드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해외 펀드에. 그래서 21년에는 테슬라를 참조해서 전기차 펀드에 투자를 했었고 22년도에는 제가 그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나스닥 QQQ나 그 S&P 500 스파이를 참조해서 나스닥 100하고 S&P 500 관련된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그 QQQ를 참조해서 전부 다 나스닥에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24년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그 삼성생명에서도 ETF 투자가 가능해서 지금은 다 ETF로 그 종목을 다 바꾼 상태고요. 월배당 ETF로 다 바꾼 상태고 다우지수하고 일부 기술주에 관련된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연봉 인상 처리되면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호경기가 아니고서는 회사에서는 상박하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총 금액은 물론 그 연차가 올라가서 직급이 높을 때 총 금액은 인상률이 낮더라도 총 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저연차 때 보면 금액이 많이 오르진 않더라도 인상률이 굉장히 컸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상률이 아마 과장 시절까지는 아마도 한 두 자리 정도가 가능했지 않았을까.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물론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마다 물론 본인이 더 투자를 잘할 수 있다고 하면 DC형을 선택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연평균 두 자리 정도의 인상률을 개인이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연봉 인상률이 두 자리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저연차일 때는 아마도 DB형이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사실 그 연차가 올라가고 직급이 가면서 금액은 좀 많더라도 사실 이 인상률이 조금 낮아지는 시점이 되면 그런 시점에는 아마도 DC형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실 저연차 때,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릴 때는 주식에 대한 투자 경험도 좀 부족하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큰 수익을 주식에서 얻는다라는 게 쉽진 않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이나 또는 어떤 그 투자에 대한 그 성과를 본인이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주식 투자 및 기대되는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회사에서 반드시 지정을 하고 있는 DB형이나 DC형의 선택이 개인 퇴직연금을 증액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바운의 채널은 주식 투자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